네, 안녕하세요. 커리어하이 튜토리얼 위크 2022년도 진행을 맡게 된 박철호라고 합니다. 제 얼굴 보이실까요? 네. 일단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6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할 거니까 지금 잠깐 대기 중으로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6시부터 7시까지 제가 1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이후에 바로 라이브 강의가 시작됩니다. 제 뒤에는 바로 커머디티 트레이딩을 맡아주실 박원배 과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는 1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이후에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튜토리얼 위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를 포함한 25명의 현직자분들이 만든 강의입니다. 커리어아이가 기획을 했고 여러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25분의 강사분들이 직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하는 방식은 VOD라고 하는 녹화 강의 방식도 있고요. 또 라이브라고 하는 유튜브 라이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은 조금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듣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는데 학교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사실 마찬가지로 계속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출석 체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 2번이 진행되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 출석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종료되는 시점에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질의응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설문 링크 같은 것들을 드릴 거니까 그쪽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9분이고요. 6시가 시작되면 튜토리얼 위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10분 정도는 늦는 게 국룰이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제 소개부터 6시가 땡 하면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아저씨지 뭐. 네. 지금 제가 튜토리얼 위크를 커리어아이 대신해서 오리엔테이션과 에필로그를 맡아서 사실 상당히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제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뭔가 명성에 흠을 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6시가 됐으니까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저는 마스턴 투자 운용이라고 하는 대체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에 다니고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지금까지 5조가 넘는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국내외 발전이나 에너지 투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대체 투자로만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저는 CFA 이런 것 없고요. 그냥 업무에 필요한 펀드 매니저를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산 운용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하면 천문우주학과라고 하는 이력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에 9개 대학교밖에 없던 완전 마이너한 학과였고요. 뭐 최근에 스페이스X나 뭔가 우주 여행들이 활발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곤 하나 저는 뭐 그런 세대가 아니었었고 나로호라고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나로호가 발사됐을 때 제가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마이너한 과를 다녔고 되게 마이너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성향이 일을 하면서 좀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난 돌이 더 뾰족한 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모르는 학과 또 아마도 금융권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 튜토리얼 위크에서는 대체 투자가 되게 생소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마이너한 분야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사실 돌려 말하지 않을 생각으로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15일 정도의 강의 일정을 전부 다 소개를 해야 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말을 돌려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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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의 튜토리얼 위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현직자들이 직접 금융권의 25개 직무 소개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는 15일간의 직무 소개 튜토리얼입니다. 직무 탐색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그 페스티벌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찾아와서 즐겨라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어? 근데 포인트는 자유롭게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25분의 현직자들이 저도 꽤나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도 10년, 일한 지 10년 넘었는데 제가 막내뻘이에요. 대부분 저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고 현업에서 실제로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강의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번 튜토리얼 위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찾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직무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탐색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 위크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직무 탐색 페스티벌이라고 한 이름에 맞춰서 VOD 녹화 강의 그리고 라이브 질의응답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건 라이브 질의응답 시간인 거고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저 바로 뒷시간에 있는 커머디티 트레이딩, 그리고 앞으로 쭉 열흘간 이어지는 라이브 강의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VOD라고 해서 커리어아이 웹사이트에 클릭만 하시면 볼 수 있는 녹화 강의들이 2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범위는 금융권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요.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라고 했던 전통적인 금융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핫한 톱스를 비롯한 핀테크나 또 카카오페이, 인슈런스, 그리고 ESG나 VC,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좀 전통부터 떠오르는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직무 탐색 페스티벌에 맞춰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획 의도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직무 탐색은 이제는 취업 필수템입니다. 직무 탐색에 대한 단어도 어색하죠, 사실. 직무 탐색이 뭐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건 원치 않건 지금은 수시 채용 시대예요. 수시 채용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밑에 수시 채용의 중요한 역량은 직무 관련 경험과 직무 관련 지식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증, 관련 학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너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수시 채용입니다. 근데 수시 채용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않는 학생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저도 강의를 시작했었고, 특강을 한 5-6번 정도 반복하면서 보니까 수시 채용은 알겠어. 그런데 수시 채용에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걸 돌이켜보면 결국 수시 채용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못해서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채용 방식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바뀐 게 맞아요. 갑자기 정기적으로 뽑는 공개 채용 방식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갑자기였어요. 원래 금융권에서 제가 있던 자산운용사는 늘 수시 채용이었습니다. 저도 수시로 뽑혀서 수시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도 더 됐지. 아무튼.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수시 채용으로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단순하게 금융권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부터 지금 수시 채용으로 뽑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3월, 9월로 했던 연간 채용 방식. 그리고 일단
스펙 같은 것들 잘 보고요. 시험 같은 것들 봐서 뽑는 방식. 이게 공채 방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들, 지금 취준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공개 채용 시기를 거쳤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1, 2, 3, 4학년 동안 학점만 열심히 따고 토익, 토플만 열심히 따두면 나머지는 4학년 1, 2학기 때 해결됐어요. 4학년 1, 2학기 때 부랴부랴 시험 준비하면 됐어요. 사트? 요새 사트 없나? 삼성에서 보는 직무 능력 검증 시험 같은 거? 무슨 P셋? 뭐 그지 같은 것들 많아요. G셋 이런 것들 많아. 각 기업마다 만든 무언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도 그지 같았어. 왜냐면 소금물 농도를 30초 안에 막 알아봐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IQ 높은 사람, 똘똘해 보이는 사람, 대충 말해도 알아들을 법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키워쓰겠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동기, 제가 2000년도 초반 학번인데, 제 친구가 어떤 그룹사에 입사했을 때 그 친구는 1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랑 되게 가까웠던 친구였기 때문에 전 여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회사에서 연수받고 캠프 가고 막 우리는 무슨 그룹이다 막 회장님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걸 1년 동안 했었다고요. 뽑으면 키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서 말하기, 걷기, 옷 입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그룹사의 일원이 되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이상 회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잘 나가지. 잘 나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불안해진 거예요. 당장 내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을 당할 건지, 당장 다음 달에 코로나가 또 터지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경영진들에게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야, 일단 애들 뽑아서 3, 4년 키우면 쓸만해 라고 했던 방식이 야, 3, 4년 뒤에 기업이 있을 줄 없을 줄 어떻게 알아? 너 당장 3, 4년 뒤에 손가락 빨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기조가 되다 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바로 뽑고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 이게 수시 채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우선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인턴을 안 뽑는 거예요. 당장 우리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당장 우리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키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일은 제가 회사 일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최근 100년 이내 우리나라에서 6.25 이후에 없었을걸요? 아마 이런 코로나 환경을 겪었던 건 지금 어느 세대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였고 그게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정도죠. 여러분들이 그냥 배민으로 막 시켜먹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기업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방식, 기업 들어가기만 하면 키워주겠지. 그 기업에서 평가하는 방식, 시험, 소금물 농도, 영어 단어 몇 개, IQ 테스트 같은 공간 지각력 같은 것들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이겁니다. 오른쪽에 이미 사진이 있으니까 누군지 알겠죠? 손흥민 선수의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스펙만 믿고 까불다가는 취업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중졸이야. 고등학교를 중퇴했대. 키 183mm.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느 대학 출신, 어느 학과 출신, 학점 얼마, 토익 몇 점이라는 스펙입니다. 그 몇 줄에 불과한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수시 채용에서는 뭘 보냐면요. 손흥민의 나이, 손흥민의 키, 손흥민의 혈액형이 아니라 손흥민이 갖고 있는 능력치, 이거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밑에 있는 능력치가 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개인 능력치입니다. 저로 따지면 PPT를 할 수 있는 능력, 뭐 엑셀을 분석하는 능력, 자산을 빠르게 검토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되겠죠. 펀드 매니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이 중요해요. 이거 예전처럼 준비하면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마 커리어아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찍었던 쇼츠에 스펙, 학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에 달린 악플들을 보셨을 건데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벌 믿고 까불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딱 그랬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학벌이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벌 믿다가 큰 코 다쳤던 케이스고 거의 이미 10년 전에 큰 코를 다쳐서 1년 반 동안 취준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 알겠어. 근데 그래도 나 그냥 시험 보는데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거기로 취업할래.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스펙 믿고 까불어서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이거예요. 1년차 이하 신입 퇴사율이 48.6%래요. 환장이에요. 들어갔는데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갔는데 둘 중 한 놈이 퇴사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안 맞으니까. 문화가 별로고 꼰대 새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했다 큰 코 다치는 게 아까 말했던 수시 채용, 경력 중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삼성 들어갔다가 별로여서 나와가지고 현대 들어갈 수 있었어. 시험 보면 됐으니까. 그런데 못 숨겨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취업은 할 거잖아요. 뭐 퇴사하고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니고서는 취업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취업했는데 때려쳤어. 근데 그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못 숨겨요. 4대 보험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회사 갔다 퇴사하셨네요. 왜 퇴사하셨어요? 경력직 질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신입 질문이지만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해보니까 별로였습니다. 아니, 인생에 그렇게 큰 결정을 또 취준 요새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 1년이 걸린다는데 왜 하기 전에 알아보지 않았죠? 1년 동안 뭐 했어요? 취준 진심이었나요? 아니요. 진심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럼 우리도 뽑아주면 1년 뒤에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꼬여버린다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고 신입이 많다 하지만 중고 신입이 많은 건 자기가 했던 업종에서 자기가 조금 더 연봉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위해 동종 업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아예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의 손해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회사는 잘 굴러가겠지.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꼬여.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 중에서 막 이런 거 있어요. 공무원 시험 뭐 3년 준비하고 1년 만에 퇴사한 썰, 브이로그 풉니다, 이런 거. 난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뭐 내 친구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실 너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자기 엄청난 실패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걱정부터 들게 됩니다. 네. 뭐 오지랖이 넓기도 하고 제가 남일인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방향성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진짜 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구덩이에 진짜 불타고 있는 불구덩이에 온몸에 기름 붓고 뛰어드는 꼴인 거랑 똑같아. 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속상하니까 이걸 하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당신네들 인생은 당신네 잘 살아요. 나도 열심히 살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이 튜토리얼 위크만큼은 여기까지 일단 의사결정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잘 결정했고 지금 이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안 돌아다니면서 내 강의, 내 라이브를 들어주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거를 왜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잘 들을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걸 썼습니다. 키자니아, 여러분들 키자니아 세대 아니에요? 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키자니아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튜토리얼 위크는 정말로 키자니아예요. 직접 체험까지 못해. 여기 가면은 막 모형 항공기 있고 막 애들이 막 항공기 운전하면서 막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막 엄마 사진 찍어줘 이런 거 하지만 여기 그런 거까지 못해. 하지만 여기에 지금 25개의 직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몇 개는 라이브 강의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VOD로 25개를 다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요. 또는 라이브 통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워라밸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퇴근하고 무슨 삶을 사세요?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정년은 얼마큼 됩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최소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최악을 피하고
취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합격률을 높이려면 일단 어떤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튜토리얼 위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광고가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 이미 결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할 건 지금 이 튜토리얼 위크를 왜 듣냐 였었어요. 왜 듣지? 그냥 학교에서 들으라고 해서 또는 재미있어 보여서 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라고 드릴 건 알지만 지금 1년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에 살고 있는데 저희 1시간보다 20대의 1시간이 진짜 10배, 20배는 가치 있어. 전 이미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몇 시간 되지도 않아, 솔직히. 그런 점에서 튜토리얼 위크를 왜 해야 하느냐? 취준을 잘하기 위해서, 취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면요. 그래서 너가 취준생이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저라면 지금 직무를 고르고 그 직무에 맞게 경험을 쌓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서, 제가 취준생이라서 지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직무를 고르고 직무에 맞게 경험을 쌓는다. 이게 전부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백몇십 개 기업에 조사를 한 거래요. 그냥 수시 채용을 할 때 뭘 봅니까? 직무 관련 경험을 봅니다. 직무 관련 지식도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웃긴 게 이런 거야. 여기 인성이나 태도, 성격 이거는 당연하겠죠. 조직 적합성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거니까. 창의성과 아이디어 없어도 된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대체로 인턴이 들어가요. 인턴을 하면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라고 볼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성이나 태도도 어느 정도 누군가 검증해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 한번 걸은 거니까. 누군가 한번 좋다고 뽑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인턴이 베스트예요. 인턴을 하면 누군가 한번, 그러니까 인턴을 통과하는 것도 문제건 알고 있지만 인턴이 통과되고 나서 진짜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인턴을 하면 인성, 태도, 성격이 한 번 검증되고 직무 관련 경험이 한 번 검증되고 플러스 알파로 또 쌓였대. 그냥 인턴이 왕이지. 그러니까 인턴을 모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인턴을 뽑는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100% 중에 인턴 비율이 4%.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턴을 한 친구들도 요새 정부에서 하도 이상한 인턴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턴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턴 이퀄 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인턴밖에 없다고. 인턴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턴을 해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튜토리얼 위크에서 지금 내가 29이에요. 뭐 저는 뭐 시험 공부를 몇 년을 해가지고 늦었어요. 뭐 다 필요 없어. 지금 일단 하고 싶은 거 찾아. 해야 하는 거 찾아요. 직무 선택부터 해요. 저는 지금 당장 29이어서 취업이 너무 급한데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면 꺼지라고. 직무 선택부터 하셔야 된다. 직무 선택부터 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거는 혼나야 돼. 그래야 직무 선택을 빨리 해야 빨리 커리어를 쌓고 그래야 빨리 취업한다고요. 시켜주는 거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은 사실 모두 다 그래. 세상에 제가 봤던 자소서 10장 중에 8장은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진심으로 알겠어. 진심이지만 모두가 똑같은데 모두가 지금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건 나이가 적건 지금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4학년이건 수료생이건 뭐건 필요 없이 직무부터 고르세요. 그래서 튜토리얼 위크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위크를 선택하신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튜토리얼 위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스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좀 별로네? 그럼 돌아가면 돼요. 직무 선택을 할 수 있는, 직무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 기회 중에 하나가 튜토리얼 위크인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취업할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험을 쌓는 게 너무너무 제한적이라서 커리어 하이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위크를 선택하신 건 너무 잘하신 거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리어 하이는 어찌됐건 주최사니까 주최사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한 3, 4분 안에 넘어갈 건데요. 커리어 하이는 MZ세대의 취준생이 실무를 배워 취업에 성공하는 커리어 교육 서비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특강뿐만 아니라 라피스라고 하는 취준 커뮤니티도 5월 기수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5월, 15월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대체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프로젝토링, 현직자에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는 프로젝트 수업은 매월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라피스 플러스라고 하는 건 학회 같은 방식의 커뮤니티라서 아마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 프로젝토링은 수업이 단가가 조금 나가는 편이고, 저도 멘토를 하고 있지만 단가가 나가는 만큼 멘토들이 약간 부담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커리어하이 성과 취업률 7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커리어하이를 하면 합격한다가 아니에요. 수시 채용은 경력을 쌓으면 합격한다가 맞아요. 커리어하이가 합격을 시켜주진 않아요. 보면 여기 중에서 아직 시험 못한 28%는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건 커리어하이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높은 성과가 나온 건 지금 수시 채용의 경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소개는 2분에 끝났습니다. 괜찮잖아? 네. 수강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튜토리얼 위크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홈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리진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뒤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홈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 위크 아까 계속 입이 닳도록 화를 내면서 말씀드렸던 현직자 25명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25명의 분야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면 금융 전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초 상식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그 에셋이라고 하는 주식, 채권 이런 식의 아주 기초 분야예요. 그리고 기존 금융권과 새로운 금융권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기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연기금까지입니다. 연기금은 흔히 알고 계시는 금융공기업이에요. 새로운 금융권, 핀테크, ESG, VC, 트레이딩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하나씩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 번씩 볼게요. 일단 튜토리얼크는 VOD와 라이브 강의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VOD의 목차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들으면 그 은행 업종에 대한 소개, 또 그 은행의 직무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은행이 최근에 겪고 있는 트렌드나 전망, 그리고 은행에 들어오려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야 하는 건지, 또 채용 공고를 하나씩 보면서 대충 이런 거예요 라든지, 그리고 커리어 조언까지 하는 겁니다. 은행은 VOD 강의가 없다고 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VOD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지가 아니라
그 업종에 대한 소개를 하는구나. 그 업종이 어떻게 커지고 있고 그 업종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유튜브 라이브로 1시간 동안 이분들이 질의응답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라면 VOD를 싹 보고 나서 라이브에 참여하는 게 학습 효율적으로만 보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효율 따위 생각하겠어? 일단 라이브 들어보고 VOD 듣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원래는 라이브를 듣기 전에 VOD를 들으셔야 이 라이브도 1시간밖에 안 하고요. 아마 강의마다 200명이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질문이 빠르게 스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VOD 먼저 듣고 VOD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뭐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적어서 라이브 시간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겠죠. 네. 아무튼 라이브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홈페이지 챙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저는 또 마지막 날 또 강의를 합니다. 이 아저씨가 되게 관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카테고리 지었던 것들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튜토리얼 위크에 도대체 어떤 강의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라이브 일정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출석 체크를 매번 진행을 합니다. 1차는 강의 시작 전후로 10분이에요. 총 20분입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종료하고도 10분 하셔야 됩니다.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첵을 못해서 못하는 건 없을 테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저의 추천입니다. 일단 기초상식. 지금 금융권 전반적으로 기초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금융권에 지원하려면 알아야 해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상식에 있는 여기 7과목은 다 들으세요. 저는 주식을 좋아해서 채권은 관심이 없는데요.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저는 주식을 할 건데 경제 분석이 필요한가요? 아니 저는 대체 투자를 할 건데 경제 분석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금융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금융권에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합격한 사람들은 입사하면 호되게 당해요.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연기금, 채권, 대체투자, 퀀트, ETF, 파이낸스, 경제분석 다 설명을 드리면 연기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융공기업이기도 하지만 연기금은 우리나라의 투자를 리딩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여기 연기금은 라이브라고 써놓고 이거 약간 비밀이라 그랬는데 여기 대표급 분이 오시거든요.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대표분이. 이분이 갖고 가시는 이 인사이트가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이분은 그냥 채용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2차 면접 가면 막 이랬던 그 분이 여기 있을 거고 저도 뵌 적이 있는 분이지만 진짜 천재 같은 분입니다. 아무튼 채권, 대체투자 이건 저니까 이거는 한 번 뵀으니까 또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채권과 퀀트, ETF, 파이낸싱 이 부분은 사실 특히나 지금 금융에서 근간을 이루거나 대세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형 펀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ETF가 뭔지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퀀트도 마찬가지예요. 퀀트 정말 많이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은행과 보험을 쓴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퀀트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퀀트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대체 투자는 요새 너무 핫하고 비중이 커져가지고 이거 모르면 또 쉽지 않아요. 경제 분석은 당연히 들어야지 이거는 네. 그래서 이 VOD 커리어아이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VOD를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VOD 라이브 있고 이 라이브만 체크되신 분은 VOD는 없고 라이브만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VOD만 있는 분은 라이브는 없지만 VOD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채권, 대체투자, 퀀트, ETF, 파이낸싱, 경제분석 이 7가지는 그냥 들으세요. 다음입니다. 새로운 금융권. 이것도 무조건 들으세요. 이거는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제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이제 기본이에요. 그냥 금융권에 있으면 그냥 알아야 하는 기본. 퀀트는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ETF는 관심 없는데요? 관심 없으면 취업 못 할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금융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각광받는 분야예요. 토스, 여러분들 토스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토스, 카카오페이 인슈런스, 그리고 ESG VC 로보 어드바이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금융권을 대체하거나 또는 기존의 금융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을 쌓으라라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대비하라는 의도가 좀 더 커요. 또 아직 직무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야로 입사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떠오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기초 상식보다도 여기는 면접 대비나 지금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핀테크는 VOD와 라이브 강의가 둘 다 있고요. 지금도 커리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핀테크 VOD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라이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커리어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라이브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으로 보험사는 라이브만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VOD도 찍고 라이브도 하지만 어떤 분은 VOD만 하고 어떤 분은 라이브도 하고 어떤 분은 라이브만 하고 어떤 분은 둘 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위에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융업을 바꾸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ESG와 VC, 로보 어드바이저는 앞으로의 금융권의 가장 화두가 된 가장 관심사가 높은 분야예요. ESG는 이제 금융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VC나 로보 어드바이저는 지금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있고 굉장히 핫한 분야죠. 그래서 기초 지식과 다른 의미로 면접 때 썰 하나 더 풀려면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또 얘기해도 되나? 은행 신년사 같은 거 보면 제가 계속 특강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특강 때문에 은행장님의 신년사를 8개인가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분이 은행 신년사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빅테크들의 침범. 빅테크들의 침범으로 지금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두 번째, 점점 ESG 기조로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도, 우리 보험도, 우리 증권사도 ESG 기조에 맞춰서 투자를 인력 보충을 하겠습니다. 끝. 이 세 가지는 그냥 면접 들어가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두 개, VC랑 로보 어드바이저는 VC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지만 이 스타트업 투자가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예 하나의 업종으로 자리 잡았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주식 잘하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이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꼭 들으라고는 안 써놨어요. 하지만 카테고라이징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부터는 듣고 싶은 거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증권 죄송합니다. 은행을 빼먹었네요. 여기 신한은행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은행과 증권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은행이 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대충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 은행과 증권사 두 군데는 어찌됐건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정말 많이 뽑아요.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테크들의 침범,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토스도 마찬가지고 자꾸 은행을 하려고 하고 증권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위기를 느껴봤자 막 한 5천억 버는 회사가 4,800억 버는 정도예요. 그렇게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잘 대처해야겠죠. 어떻게 꺾을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IB, IPO, ECM, DCM, M&A라고 하는 이 3대 IB 분야가 강의가 다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IPO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서이기도 하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몸값이 제일 높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라이브가 있다고 하니까 라이브는 가급적인 챙겨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있어요.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라이브만 진행하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아, 왜 빼먹었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는 채용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라서 라이브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 아, 지금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도 억대 연봉이 하는데 좀 말이 이상하긴 하네. 아무튼 이 뒤쪽은 정말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흔히 은행과 증권이라고 하는 전통적 금융권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뽑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봉채에서 수지 채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할 만한 집단이고요. 여기 있는 분야는 원래 수지 채용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VOD로 잘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일단 라이브 무조건 다 들으세요. 이거 웃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이브 무조건 다 들으세요. 그리고 VOD도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항상 취준생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세상에 백수로 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커리어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수강생을 만났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21살이건 지금 31살이 된 친구건 항상 취준 앞에서는 다 마음이 급해요. 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다 들으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는 거 왼쪽 아래 있잖아요. 이런 기회도 없고요. 걸을 타선이 없어요. 이거 별론데? 라고 할 타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준에 진심이면 다 들으세요. 들을만해. 2주 그냥 저녁마다 이 라이브 챙겨 들으면 돼요.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 알바 때문에 못 듣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시간에 연애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그 일주일 더 뒤에 해도 되잖아. 술은 안 없어진다고. 여자친구도 안 없어질 거예요, 아마도. 근데 튜토리얼 위크는 끝나버리잖아요. 이 시간을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들으세요. 하지만 다 듣지 않으실 거를 알기 때문에 앞에 좀 분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 상식이라고 부를 것들은 정말로 기초 상식이에요. 뭐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게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떠오르는 금융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행 면접 볼 때 ESG 맨날 물어보는데 ESG 대답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대요. 이거는 은행에서 면접을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회사에서 나도 잘 모르는 ESG를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걔네들은 나보다 더 모르더라? 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면접 본 사람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알고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야가 앞으로 뜰 분야예요.
그리고 지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많이 뽑는 은행이랑 증권 가고 싶어라고 하셔도 너무 좋죠. 그런다면 여기에 있는 신한은행까지 포함한 은행과 증권사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는 진짜 빠르게 전문가가 돼서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리고 이러고 싶어. 그리고 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몇 천억짜리 펀드도 굴려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요 자산운용 분야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해주세요.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건 오로지 이것 때문이에요. 튜토리얼 강의 알람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오늘 강의는 누구니까요? 이거 봐주세요 라고 지금 수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챙겨서 하세요. 그리고 1대1 문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친구 등록에 네, 거기에 커리어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구독을 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 안 돼?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튜토리얼 위크 이 강의 알람이 이 유튜브로도 나갈 거예요. 커뮤니티인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커리어 하이에서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되고요. 어찌되건 중요한 건 이 튜토리얼 위크의 강의가 무엇이 나온다라고 매일매일 찍어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무 정보 중에 제가 하는 라이브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구독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 내가 막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알람은 끄세요. 저도 알림 설정은 절대 안 하니까 구독만 하시면 돼요. 언젠가 보겠지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하고요. 유튜브 구독은 일단 튜토리얼 위크 알람 때문인 거니까 이때만 등록해 두시고 나중에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강의를 못 들을 위험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 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면 좋고 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후원사에서 준 건데요. 퀀텍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님이 여기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강의를 하시러 VOD 때 나와 주실 건데 지금 앱 런칭한 지 B2C 런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억 만원 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이 앱 설치하고 커리어하이 요 친구 등록한 카톡으로 자기 앱 설치한 거 캡처하고 휴대전화 뒷번호만 보내주시면 만원짜리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설치하고 지워도 되니까 만원 벌면 이걸로 되지 않을까? 안 되나? 후원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네.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이폰이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지금 안드로이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못한 겁니다. 네. 아이폰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해주시고요. 저는 5분 남았는데 뭐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없으실 테니까 커리어아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지금 175명이 신청 중인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올라갔어요. 빨리 100명 구독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00명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커리어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튜토리얼 위크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 아래 하단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이브 일정이 있습니다. 요 라이브 일정 봐주시면 되고요. 요 라이브 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카카오톡 친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두 개 다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클래스 신청하기를 아마 지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네, 안 되어 있네요. 네, 네, 안 되어 있네요. 또 이렇습니다. 지금 결제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게 제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아이디가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실패했어요. 뭐 알겠지. 다들 이 정도면 아시겠지. 그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 듣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게 제 계정이 아니더라고요. 네, 홍순 매니저님 계정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없던데 좀 전에? 몰라. 3분밖에 안 남았어. 못 보여줘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VOD 때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2022년 4월 24일 오늘 다른 데에서 놀지 않고 지금 튜토리얼 위크 수업을 듣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취업에 진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 위크라고 하는 2주간의 VOD건 라이브를 챙겨 듣는 행위가 또 여러분들께 성공의 길로 진행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멘트였는데요. 너무 꼰대 같긴 하는데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았어.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만 성공하더라고요. 똑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많이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만큼은 이 튜토리얼 위크를 통해서 성공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주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하지만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바빠요. 지금 시험이랑 겹쳐 있어요. 기타 등등.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이번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성공하는 누군가가 돼보자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시 채용의 정답은 현직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게 현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튜토리얼 위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선택까지 가면 너무 좋고요. 그 선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3개, 서너 개만 고르시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거예요. 이번 튜토리얼 위크 동안 25가지의 VOD, 또 15개의 라이브 다 챙겨 들으시고 자신만의 정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건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에 이 튜토리얼 위크랑 별개로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제발 좀 와주세요. 네. 아무튼 저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강의 잘 들으시고 저는 마지막 대체 투자 라이브 강의하고 에필로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튜토리얼 위크를 잘 듣고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